저도.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음악 레슨을 하고 있고, 이제 RCM을 이제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계신 한인 선생님들께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네, 저는 RCM 소속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제 음악 교사이면서 이렇게 RCM 정보를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맘스톡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RCM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운영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볼 텐데요. 하나는 이제 RCM이라는 걸 들어보기는 했는데 혹은 우리 자녀가 그 교재를 쓰긴 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RCM 커리큘럼 자체가 어떤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RCM 커리큘럼을, RCM 시험을 수료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의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CM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음악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캐나다에서 음악 교육을 받는다면은 RCM이라는 거를 안 듣고 이렇게 이 교재를 쓰지 않고 사실 음악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커리큘럼이 결국에는 다 RCM으로 이어집니다. 자, 한국에서 어, 피아노를 배우셨던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거치셨죠. 바이엘과 체르니. 이제 오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 체르니 30까지 했는데, 체르니 40까지 했는데, 요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체르니를 거치지 않고서는 피아노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스즈키를 이제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의 커리큘럼인데, 캐나다는 모든 커리큘럼이 결국에는 RCM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피아노 교육을 받든 아니면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를 배우더라도 RCM이라는 거는 꼭 아셔야지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이제 피아노 레슨 혹은 바이올린 레슨 다른 악기 레슨을 잘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RCM은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캐나다를 대표하는 음악 커리큘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RCM은 지금 미국에서도 채택이 돼서 쓰고 있는 음악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싱가포르에서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음악원들이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CM은 이제 RCM이 그냥 RCM이 이름이 아니라 Royal Conservatory of Music을 줄여서 RCM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계속 RCM이라고 할 텐데 이 RCM의 이제 full name은 Royal Conservatory of Music이란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 이제 가장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한국은 사실 우리가 피아노 학원을 보내잖아요.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 4일, 지금은 이제 주 3일에서 주 5일 정도 피아노 학원에 가서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고 그럼 선생님께서 그걸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주시잖아요. 연습도 체크해 주시고. 그런데 캐나다는 어떤지 아시죠?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한 번도 레슨을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놀랍게도 캐나다는 주 1회 그리고 이제 딱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은 일주일에 30분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1회 30분 그러면은 한국에 비해서 피아노를 선생님과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30분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아이가 얼만큼 성장을 할 수 있고 얼만큼 자기의 골에 자기의 이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커리큘럼을 잘 아시고 학생들의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정말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때 그리고 음악으로 성장을 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RCM이란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죠? 뭐가 많아요? 자, 한국이랑 또 잠깐 짧게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피아노만 잘 치면 장땡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실기라고 하면 이제 피아노를 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피아노 학원도 자주 가죠.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곡만 굉장히 깊게 레슨을 받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론 같은 것을 하긴 하지만 이론의 비중이 굉장히 작고 실기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RCM을 잠깐 보면은 레파토리, 에튜드, 테크닉, 4스타, 이론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이제 제가 레슨을 할 때 만나보긴 하는데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교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교재가 몇 권, 한 권만 준비를 하면 되나요? 라고 하면 제가 이론까지 포함을 하면 5권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나 많이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나 많은 커리큘럼들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이제 피아노를 배울 때 혹은 바이올린을 배울 때 악기를 배울 때 이런 것들이 이런 교재를 사용을 하는구나.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시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PPT에서 보시듯이 RCM 커리큘럼은 이제 5개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 5개 중에 레파토리, 에튜드, 테크닉, 4스타 여기에 있는 요 4가지가 이제 실기 교재고요.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똑 한 권 있는 바로 요게 이론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실기 교재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 똑같은 피아노 곡들이 아니고 다 하나씩 다 다른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레슨을 할 때 이 교재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시면은 레파토리, 우리가 이제 레퍼토어라고 하는 레파토리, 한국말로 이제 편하게 하면 레파토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피아노 곡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피아노를 잠시 배웠던 선생님들은 혹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홍 배웠죠? 체르니 배웠죠? 뭐 소나티나 배웠죠? 아니면 바하 이렇게 베토벤 이런 책들을 굉장히 다 따로따로 들고 다니면서 레슨을 받았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 RCM 커리큘럼은 이 레파토리 한 권에 시대별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바로크 시대, 여기 보시면은 바로크 시대, 클래시컬, 그리고 로맨틱 이렇게 시대별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음악사적인 그런 곡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마다 이 시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1권을 제가 가지고 와서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리스트 A, 리스트 B, 리스트 C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져 있고 그 시대별로 작곡되어져 있는 곡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는 여기에는 이 모든 곡들을 다 배워야 되나요? 아니고요.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이 각 리스트별로 하나씩 우리가 학생들이 이거를 배우고 외워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파토리는 이렇게 피아노 곡, 시대별로 나눠진 피아노 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음악사적인 내용도 배울 수 있고 그 음악사 그 시대에 이런 곡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곡들이 작곡이 되었구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피아노 책입니다. 이거는 피아노로 지금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성악 교재 그리고 바이올린 교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레파토리는 피아노 곡이고요.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에튜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튜드라는 게 사실 테크닉이란 뜻을 가지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닉들이 들어간 스타카토라든지 아니면 뭐 슬러 이렇게 음악적인 이야기 잠깐 하면은 이런 음악적인 기술적인 테크닉이 들어가 있는 곡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곡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핑거 테크닉들을 배울 수 있는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게 에튜드 책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곡을 보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2가지의 교재를 쓰게 돼요. 하나는 레파토리, 그리고 하나는 에튜드.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둘 다 피아노 곡이고 하나는 이제 시대별로 나눠져 있는 그리고 하나는 테크닉 있는 곡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걸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진 않아요. 이게 4star라는 책인데 이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Sight Reading and Ear Test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창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시창처음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악보를 눈으로 읽고 악기로 연주를 하고 귀로 듣고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실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예요. 4-star sight reading and ear test.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캐나다는 주 1회 레슨을 한다 그랬잖아요. 주 1회 레슨으로는 사실 이 시창청음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창청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RCM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 아이가 음악을 전공으로 한다면 이 시창청음, 이 sight reading, ear test 이 실력이 굉장히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 이 시창청음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창청음은 사실 이렇게 딱 악보를 보면은 지금 이게 레벨 1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피아노를 조금이라도 배웠던 부모님이라면은 레벨 3까지는 엄마가 집에서 시창청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뭐 메이저, 마이너 이런 거를 한번 귀로 듣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 혹은 짧은 멜로디를 플레이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레벨이 올라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제 RCM에서 그 RCM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혹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레슨을 맡기는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한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ear training, sight reading 그런 앱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그렇게 로그인만 해주시고 옆에서 지켜봐 주셔도 요즘엔 다 컴퓨터로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툴을 사용을 해서 시창청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이 시창청음이 굉장히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이거 해, 자,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어머님이 그냥 가버리는 것보다 그냥 옆에서 같이 특히 이제 한 레벨 3 정도까지는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야? 메이저일까 마이너일까? 이렇게 어머님께서 조금만 인볼브가 되셔도 아이의 시창청음이 굉장히 많이 늘 수가 있어요. 이제 RCM을 한다면은 그래도 한 45분 레슨 정도를 레슨 시간으로 잡은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45분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해도 이 시창청음 부분을 많이 비중을 두고 레슨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툴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이 부분에선 정말 크게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 곡 2개 책이 있었죠. 레파토리 책과 에튜드 책, 그리고 바로 4-star라는 sight reading 책이 있는데 이 교재를 어머님께서 아이들과 정말 많이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기의 마지막 부분은 테크닉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음악을 배우신 선생님들은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한홍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한홍은 사실 finger 테크닉,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고 손가락의 근육을 좀 잘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이기도 한데 사실 테크닉도 지금 우리 제가 자꾸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어머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교재를 보시면 스케일들 있잖아요. 스케일들 우리가 C 메이저, D 메이저, 다장조, 나장조 이렇게 배웠던 그런 그 스케일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RCM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된다면은 이 테크닉 교재를 통해서 모든 피아노에 있는 모든 음계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이거는 이런 음계를 사용을 했구나. 이거는 메이저가 조금 밝은 소리를 내는 그런 화성이거든요. 이거는 메이저 소리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그런 이제 테크닉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 교재는 집에서 만약에 학생이 이제 우리 자녀가 연습을 하는데 계속 피아노 곡만 친다. 그러면은 너 이번 주엔 테크닉 숙제는 없니?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정말 좋아요. 테크닉 숙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이 집에서 피아노 곡만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한 번씩 이번 주엔 테크닉 연습할 거 없어? 요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셔도 학생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이따가 연습할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리마인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혹시 지금 피아노 레슨을 혹은 악기 레슨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들이 주로 내주시는 그 노트가 있을 거예요. 그 레슨 노트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님들 중에서. 자, 이번 주엔 피아노 숙제가 뭐가 있었니? 한번 열어볼까? 자, 피아노 연습 요거 했고 테크닉 요거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가 RCM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피아노 곡이 있고 시창 청음이 있고 테크닉이 있다고 했는데 얘가 연습을 할 때 피아노 곡만 계속 주구장창 치네. 그럼 한 번쯤은 그 레슨 노트를 열어보고 숙제가 뭐가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레슨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거기다 빼곡히 적어 주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뭐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도 연습할 때 피아노 곡만 열심히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옆에서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레슨을 정말 우리가 레슨비를 낸 만큼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잖아요. 실력도 늘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어머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가지 RCM 커리큘럼을 잠깐 봤는데, 뒤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한 번만 더 짧게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레파토리, 에튜드, 테크닉, 그리고 4스타, sight reading, 요렇게 4가지가 실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이제 이론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테지만 이론을 꼭 해야지 이제 스쿨 크레딧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크레딧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실기뿐만 아니고 이론까지 꼭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혹은 바이올린 레슨, 다른 악기 레슨을 보내다 보면은 실기에만 치중이 돼요. 피아노 연습을 하고 뭐 테크닉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론을 이제 좀 뒤늦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뒤늦게 시작을 할 때는 조금 만약에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레벨이 이미 6, 7까지 올라갔는데 이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결국엔 이론은 처음부터 다시 쭉 훑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론 부분도 가능하면은 이제 실기, 프랙티컬에 들어가는 그 레벨에 맞춰서 이론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레벨 한 5 정도까지는, 5 아래까지는 이론을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론을 레슨 시간에 포함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론이 레벨 5 정도가 넘어가면은 레벨 5부터는 이론 시험이 필수예요. 실기와 이론을 모두 다 맞춰야지 서티피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마 레벨 5부터는 아마 이론 시간을 따로 책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높은 레벨로 갈수록 이제 RCM이 이론의 수준도 높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레슨을 따로 받는 것도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조한나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RCM이 사실 레벨이 굉장히 많아요. 레벨이 많은데 악기별로 레벨이 다르지만 피아노를 예를 들어보면은 피아노는 가장 낮은 레벨을 시작하는 프랩, 이제 준비 단계를 시작으로 프랩부터 레벨 10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12단계 정도가 되는데요. 앞에 낮은 레벨은 진도가 그래도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지만 레벨 5부터 그래도 한 8, 9, 10 요 정도까지는 조금 길게 레슨 시간이든 아니면 이 책 한 권, 레벨 한 권을 끝내는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아이들 레슨을 플래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이 RCM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이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공립학교와의 연계가 잘 돼 있어서 스쿨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RCM 디렉터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좀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피아노를 시작을 하면은 피아노는 사실 롱텀이잖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1, 2년 혹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악기들도 1, 2년을 배운다고 해서 아이가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 실력적인 면에서는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성악이든 모든 악기들은 길게 봐야 돼요. 근데 길게 보려면은 레슨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아이들 특히 캐나다는 우리가 라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라이드를 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이의 음악 교육의 그 플랜을 짤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RCM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제 파워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레벨 8 이상이면은 이제 이 레벨 8 정도를 수료를 했다는 거는 이 학생이 혹은 이 사람이 음악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제 배웠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북미에서는 특히 캐나다에서는 음악교사라는 게 이제 공립학교 음악교사가 아니고요. 피아노 레슨 혹은 바이올린 선생님, 이렇게 음악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자격이 돼요라고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음악 학원들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RCM 그레이드 8 to 10 혹은 ARCT라는 요 레벨이 8 이상이 된다면은 음악교사로 너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고문이 나온 거예요. 뭐 키지지나 아니면은 그런 인디드 같은 걸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학원에 나가서도 레슨을 하긴 하는데 그 음악 선생님들이 한 30분이 더 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10분 정도는 사실 음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RCM으로 음악을 배우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막 전공은 뭐 일렉트리션 혹은 뭐 엔지니어 막 이런데 RCM으로 어느 정도 음악을 배웠고 이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혹은 자기가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레슨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얘 피아노 좀 쳤어 이렇게만 끝나면 또 너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된 건데 이 투자된 부분들을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아이가 레슨너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레벨 8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크레딧이 이제 레벨 8까지 인정을 해주는 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요쯤에 레벨 8 정도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레슨을 맡기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좀 목표를 잡고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론 수업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나와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은 온라인 툴로 이제 아이가 이론을 배울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창청음도 마찬가지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시창청음도 이제 어머님께서 아이랑 일주일에 한 딱 2번씩 10분씩만 시간을 내서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게 시창청음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앱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나 아마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서 아이와 함께 집에서도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특별한 RCM의 장점은 제가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피아노든 성악이든 바이올린이든 모든 악기들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실기에만 치중이 되는 게 아니라 테크닉이나 시창청음 그리고 이론까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레벨 8 정도까지 수료를 했다면 이 아이가 테크닉, 레파토리, 그리고 시창청음, 이론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대를 가도 피아노만 열심히 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음대를 가면 당연히 이론도 해야 되고 시창청음 수업도 들어야 되고 테크닉 수업도 들어야 되는데 그 음대에서 하는 그런 모든 커리큘럼들이 이 RCM 교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레벨 8 이상이면은 음악 선생님의 그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게 바로 지금 PPT를 보시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교에 이제 저보다 더 어머님들이 잘 아실 텐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른 악기들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밴드를 들어간다거나 콰이어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밴드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학교에서 저한테 이런 페이퍼를 주더라고. 이 학생이 RCM으로 레벨 몇을 수료를 했고 어떤 곡들과 그리고 어떤 테크닉들을 배웠고 이론을 얼만큼 배웠는지 저한테 써서 제출을 하라는 그런 페이퍼를 저한테 몇 명의 학생들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있으면 RCM5를 내가 통과를 했는데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거를 선생님한테 받아오면은 학교에서 그 오디션을 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적어서 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RCM으로 시험을 봤던 것들을 이 아이는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 배운 실력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RCM의 커리큘럼과 그리고 이 RCM을 배우면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수료증을 받게 돼요. 수료증을 받기 때문에 이 수료증은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 수료증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책장에 꽂아놓지 말고 액자를 해서 아이 방에 이렇게 딱 붙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어치브먼트를 이제 성과를 낸 거를 성취를 한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친구들도 와서 이거 뭐야? 그러면 나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너 체르니 몇 쳐? 제가 피아노를 배울 때 한국에서 너 체르니 몇 쳐? 너 스즈키 몇 번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너 RCM 그레이드 몇이야? 라는 걸로 서로를 견제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수료증을 받게 되고요. 수료증 받기 전에 이제 이 시험을 보고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시험 점수에 대한 리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피아노를 좀 배웠다면은 콩쿠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나가요. 콩쿠르를 아마 한두 번쯤은 나가 본 적이 있을 텐데 콩쿠르와 RCM이 가장 큰 차이점이 콩쿠르는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콩쿠르는 전곡을 듣지 않습니다. 거의 한 1분 정도에서 종을 땡 치고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심사평을 이렇게 주죠. 하지만 RCM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곡들을 다 듣고 심사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 보시면 I appreciate your ver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준다는 것도 아이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될 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제가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뒤쪽에서는 우리 RCM에서 이제 디렉터로 계시는 조한나 선생님께서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스쿨 크레딧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RCM 토론토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앤나 킴이라고 하고요. 사실 뭐 저는 오늘 회사 소속이라기보다는 같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같은 학부모 입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편하게 선생님, 어머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정보를 좀 많이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이제 한 3년 좀 안 됐거든요. 2년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애 셋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와, 다둥이 맘이다, 애국자다, 대단하다, 슈퍼맘이다, 막 엄청 어깨가 으쓱하면서 애를 셋을 키웠는데 캐나다 오니까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애 셋은 제주에 다 애 셋이고, 뭐 애 넷은 기고, 뭐 어디다가 뭐 애 셋이 많아서 힘들다, 뭐 이런 내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아이가 하나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다섯인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다 슈퍼맘이신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타이거맘이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면 서클맘,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신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정보력을 얻으려는 엄마, 그쵸?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중 하나가 정보력 많은 엄마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참석하셔서 RCM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RCM을 잘 모르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바쁘시겠지만 토요일날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남아서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음악을 왜 배우냐? 아이들 바쁘죠. 뭐 운동도 해야 되죠. 영어 해야 되죠. 수학해야 되죠. 음악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음악을 하면 내 아이가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건 아니지만 음악을 시켜야 된다. 음악이 좋다라는 건 어디선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음악을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악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더 향상이 되고요. 창의력도 월등히 뛰어나게 되고요. 자신감, 그렇죠? 그리고 기억력, 시각적, 정서 능력 이러한 많은 것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음악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음악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다른 커리어 쪽으로 가더라도 분명히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음대를 나왔지만 저도 사실 국제 경영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미시간 대학에서 음대를 다닐 때 저하고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 중에 지금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고요. 지금 의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시카고에서. 근데 그때 저희는 이제 매일 연습실에서 연습만 했거든요. 그 친구가 의사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대학원 때 갑자기 의대를 간다고 하면서 갔는데 사실 의대를 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음악을 그만큼 잘했고 음악에 대해서 얻은 부분이 있었기에 의대를 갔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장차 커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음악을 배웠을 때 도움이 되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유명한 의사들, 유명한 작가들, 뭐 유명한 뭐 연예인은 당연하고요. 또 정치인들 아니면 과학자들 중에 인터뷰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뭐를 시켰다. 피아노를 시켰다. 나는 몇 살까지 바이올린 했다. 나는 원래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공을 바꿨다.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봐요. 심지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6살 때 우리 부모님이 바이올린을 시켰다. 그런데 그때 바이올린을 배움으로써 나는 음악에 심취하게 되었고 내가 힘든 시기에 나는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극복해서 오늘날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되든 간 음악의 교육에 있어서는 분명한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악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선생님 저는 이미 우리 아이들 피아노 배우고 있고요.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고 플루트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그런데 왜 RCM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선생님 말한 대로 음악에 혜택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 3년 동안 음악 배우고 있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RCM을 왜 해야 되느냐? 왜 RCM이 좋으냐에 대해서 앞에서 엘 선생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거고 이제 어머님 한국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 실질적인 거 내 아이가 대학교 갈 때 이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그쵸?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도와줄까요?
이런 이제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제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하이스쿨 크레딧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고등학교 때가 제일 바쁘죠. 그렇죠? 고3을 가진 엄마들은 얼굴도 못 봐요. 그렇죠? 대학교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등학생들은 과외도 하고요. 특별활동도 해야 되고요.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건강관리도 해야 되죠.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학점을 다 받아야 되고 또 평점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 피아노를 아니면 뭐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를 쭉 배워서 RCM 교육 프로그램을 쭉 받은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 캐나다 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때 학점 인정을 해줍니다. 자, 주마다 조금씩 이제 레귤레이션이 파울리시가 조금 다르니까 제가 주별로 좀 살펴볼 거예요. 온타리오 같은 경우 잘 펴볼게요. 자, 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다. 근데 그레이드 11 이제 들어간다. 그레이드 11 때 제일 바빠요. 그렇죠? 원서 써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난 3, 4년 동안 피아노를 꾸준히 해가지고 피아노 7급을 땄었어요. RCM 레벨 시험을 받았어요. 자, 점수가 패싱 그레이드만 되면 돼요. 그래서 턱걸이로 패스를 했다. 괜찮아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여기서 하는 선생님들이 어머니 모르시는 게 이론을 같이 보셔야 돼요. 피아노는 내가 7급을 땄는데 이론이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론을 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7급 피아노를 땄으면 7급 이론을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7급 이론도 마찬가지로 패스만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가 패스를 할 경우에 11학년 때 한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학교에서 1시간 수업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집에 일찍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2학년에 올라가는데 나는 7도 타고 8도 땄어요. 그럼 하나 더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2학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학점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님들 아마 고등학생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학점 하나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지. 자, 제가 앞서 말했듯이 턱걸이로 시험을 패스를 했다.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92점을 받았어요. 너무 잘 받았어요, 점수를. 피아노랑 이론을 합해서. 근데 우리 아이는 케미스트리를 잘 못해요. 케미스트리를 80점을 받았어요. 자, 근데 탑6 서브젝트를 모아서 평균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 이 92점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에다가 제시를 해서 우리 아이는 음악 이거 시험을 봐서 92점을 받았는데 내 아이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80점이다. 그럼 이거를 더하면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음악에서 점수 잘 따는 거랑 케미스트에서 점수 잘 따는 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그렇죠? 물론 음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음악 실기에서 점수 잘 따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음악 이론은요. 보고 또 보고 또 공부해서 더 높은 점수 볼 수 있고 여러 번 보셔도 돼요. 레벨 8 theory를 5번 보셔도 돼요. 그래서 100점 받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제가 중국 어머님들하고 많이 통화하는데 중국 어머님들 만점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정말 나는 99 이상을 받겠다라는 목표로 하고 이론 시험을 여러 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 학점을 내 아이 고등학교 에버리지의 GPA에다가 플러스를 주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자,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만 주는데 BC 같은 경우 밴쿠버에서 오늘 많이 오셨어요. 자, 밴쿠버는 와 급이 달라요. 8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한다. 그럼 피아노를 통해서 4개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2학년에 9개, 레벨 9를 볼 수도 있고 레벨 10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피아노를 했는데 나는 바이올린도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한 학기만 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어머님들 우리 리코더 있죠, 리코더. 자, 리코더 안 배워본 분 없어요. 한국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 다 리코더 불 줄 알아요. 나는 피아노를 했고 리코더도 한다. 그럼 리코더로 하는 4개를 더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2개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론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론을 6, 7, 8, 9, 6, 7, 8, 9를 예를 들어서 봤다고 해요. 이론을. 그러면 피아노 6, 7, 8, 9 하나 보고
리코더 6, 7, 8그룹 봐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총 학점을 8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학기 그냥 정말 아이가 굉장히 수월하게 학교 다니면서 대학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메리트들이 있어요. 자, 캘거리에서 몇 번 오셨기 때문에 알버타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알버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별로 이게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게 다르기 때문에 주별로 이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알버타 같은 경우는 total 5 credit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악기별로 조금 급수시험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오보에 bassoon, French horn, trombone, 뭐 투바, 리코더, 합 같은 경우에는 10학년 때 1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4급을 받으시면 돼요. 자, 아까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10학년 학점을 받으려면 레벨 7을 봐야 됐어요. 그런데 알버타는 레벨 4예요. 그렇죠? 4급은 사실 굉장히 수월해요. 4급 시험을 패스를 하고 이론 6급을 따면 10학년에 크레딧을 하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학년은 6급, 6급. 자, 그러면 이론을 6급 이론을 하나 보면 나는 레벨 4도 하나 보고 레벨 6도 하나 보면은 2학점을 얻을 수가 있는 그쵸? 시험을 3개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겹치는 게 뭐냐면은 이론이에요. 그쵸? 아까 엘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론이 중요한 게 이론을 보면 이론은 2학기에 써도 되고 저학기에다가 써도 되고 다양하게 해서 크레딧을 여러 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12학년의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12학년 때 학점을 받으려면은 이때는 8급을 받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밑에 링크가 있지만 저기 RCM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주별로 어떤 주, 뭐 매니토바는 크레딧이 뭐 4개 받을 수 있고 이제 다 주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우리 아이가 이 시험을 봤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할 때 학교에다가 꼭 먼저 문의를 하세요. 이거를 내가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리고 내가 학점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점수로 받아서 점수가 에버리지에 포함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우리 아이가 음악을 배우지만 선생님 저는 8급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늦게 시작을 해서요. 제가 많이 가봐야 뭐 5급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인정 못 받잖아요. 학점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럼 하나만은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5급을 땄어요. 바이올린 5급을 했는데 95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RCM에서 Every Year Celebration of Excellence라고 행사를 하는데 급수별로 이거는 1급도 있어요. 굉장히 뭐 초등학생들 막 프랩 A 레벨에서도 95점 받은 아이들은 연주에 와서 연주를 하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여기 그 토론토 본사에 정말 아름다운 홀이 있어요. 커널 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저희가 하고요. 캐나다에서는 커널 홀에서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술의 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 누구든 연주를 해보고 싶은 그런 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상장 수여식 이런 큰 행사, 유명 인사가 와서 직접 상을 수여해 주고요. 그런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인정받지 않더라도 대학교 레주메에 넣는 거는 사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 특히 외국에서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더 그런 걸 신경 쓰실 거예요. 그렇죠? 시험 100점 맞았다고 대학을 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extra curriculum, music, sports 이런 액티비티를 해서 내가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하고 어디서 뭐 연주한 경험이 있다든지 어느 캠프를 참석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 입시 들어갈 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RCM이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또 뭐 유럽이든 대학교 레주메에다가 아이들이 항상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혜택들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나서 작년 4월에 저희 RCM에서 새로 론칭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Remote Examination이라고 해서 RCM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퍼슨 exam을 못하게 되면서 저희가 온라인 exam을 론칭을 하게 됐는데요. 온라인 exam은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고요.
또 시험장이 먼 경우에는 뭐 한두 시간 운전해서 가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내가 집에서 치던 피아노에 익숙한데 시험장에 가서 낯설은 피아노 위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더 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긴장을 해서 시험을 더 잘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평소에 너무 잘하다가도 시험 당일날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조금 아프다. 그러면 캔슬도 못 해요. 그렇죠? 시험을 봐요. 그럼 시험을 망해요. 너무 속상하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그런데 리모트 exam 같은 경우는요. 자기 집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돼요. 신청도 인펄슨 exam 경우는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못 해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2주 전에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참 연습하다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난 2주 후에 시험 볼래? 그때 바로 신청하셔서 시험 보시는 거고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주위 카메라에 나오면 안 되지만 저희는 다 알아요. 저 뒤에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 동안. 이제 물론 들어와서 얘기하고 상관하면 안 되지만 엄마도 내 아이가 시험 볼 때 내가 잘했나 안 했나 저기 바깥에서 문에서 귀 들으면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이 되고 익숙한 내 악기에서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RCM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온라인 시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온라인 시험 한번 시험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리모트 exam 출시하고서 특히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저희가 짧게 만든 게 있는데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실게요. And the sonatina, please. 그래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얘가. I just finished my online piano exam and it was fantastic. It's not as scary as I thought it was. I think the online exam went out very well. I enjoyed it, but I was kind of nervous. At first, I was a bit unsure and I was nervous about how it was going to be. I was a little worried, but I did it. But then it turned out to be a very, very pleasant experience. I feel proud of myself. I love this remote exam. What a great experience. It was more comfortable in the sense that I was at my own piano and in the comfort of my own home. I really feel like it's a really great experience and I've enjoyed my exams and my adjudicator was very nice. It was a great experience, which was definitely different and something I've never done before. I loved my exam because my first exam, my mom could watch me. And my favorite part was playing the songs. I had so much fun doing the RCM online piano exam. Next time, I still want to do an online exam. Have a nice day. Bye. 자,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음악을 시킬 때 보통 어머님들은 선생님을 100% 믿으세요. 그쵸? 그냥 선생님 알아서 좋은 선생님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가서 연습해. 이제 이것만 해요. 그쵸? 밥 먹고 나서 가서 10분만 연습해. 뭐 이렇게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희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이 음악 교육에 있어서 이 3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 교사,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잘 잊으시는 부분이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교육을 받을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고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꼼꼼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또 물어보시고 해서 내 아이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나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질의응답 시간 한 5분 정도 가질게요. 질문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잠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질문 있는데요. 한 번도 아이를
음악을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이 RCM이라는 시험을 보고 싶으면 스스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스스로 아마 학생 스스로 하는 거가 어머님께서 직접 신청하신다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가능해요. 학부모가 직접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을 대신해서 신청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요.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야죠. 나는 우리 아이가 이거 시험을 볼 거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동의하에 내가 이제 온라인 시험을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2주 전에 신청을 하면 돼요. 이 온라인 시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3가지를 이제 골라요. 그렇게 고른 다음에 이제 시험 감독관이 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게 컨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날짜로 이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가격은 이제 프랩 A하고 프랩 B 레벨이 있는데 그건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처음 2개 레벨은 60불. 캐나다 달러, US 달러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99불, 129불, 그리고 제일 높은 거 200불까지 가고요. 이게 레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RCM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지만 일단은 그 처음 보는 레벨 2개는 60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몇 개만 보면요. 바이올린 커리큘럼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레파토리 그리고 에튜드, 피아노 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테크닉, 그리고 시창청음 동일합니다. 피아노와 동일해요. 단지 이제 교재가 다르겠죠. 그래서 바이올린 커리큘럼도 피아노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가고 이론도 마찬가지로 꼭 하셔야 되는 그 레벨에 맞는 이론을 가면은 피아노와 동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고등학교 전에 예를 들어 8학년 때 시험을 봐서 패스해도 고등학교 크레딧으로 쓸 수 있나요? 8학년 때 어떤 걸 다 봤다는 거죠? 8학년 때 그레이드 8를 땄을 경우에요? 네. 네. 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BC에서 피아노 리코더 티어리 학점 받는 방법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네. 자, BC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학년 크레딧을 받고 싶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RCM Level 6 Practical, Level 6 Theory를 하시면 되세요. 혹시 자녀분이 몇 학년 학점을 받기 원하시는 건가요? 채팅으로 만약에 뭐 3개를, 그러니까 BC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8개를 다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리코더로 4개를 딸 수가 있어요. 8학년입니다. 8학년이라고 합니다. 8학년, 근데 8학년 때 미리 보시면은 나중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 거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코더를 레벨 6, 7, 8, 9,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theory까지 보시면은 4개 크레딧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피아노까지 하시면은 8개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 하나가 각 학년에 맞게 크레딧으로 쓰려면은 제 학년에 맞춰 시험을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 학년 전에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 전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출하면 그쪽에서 나중에 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해줘요. 네. 그리고 어릴 때 하다 말다 하다가 지금 그레이드 6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늦게 시작한 학생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레이드 6인데 몇 학년이신가요? 자녀분이? 학생이 그레이드 6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학생 나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요? 네. 그레이드 6. 난 어릴 때 그레이드. 그레이드 6인데 지금 피아노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쵸?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12학년 전에 그레이드 8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늦게 하신 분 같은 경우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열심히 했지만 그레이드 5 레벨까지밖에 못 받았다. 라고 했지만 그레이드 5 레벨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은 그 상을 받고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더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레벨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나는 연주자가 될 거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수학 전공을 할 건데 나는 피아노 레벨 6를 92점을 받았다. 라는 거를 레즈메에 넣었을 때는
그게 6급이든 9급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나는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마스터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10년을 배운 아이하고 피아노를 2년 배운 아이하고 당연히 진도가 나가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년을 배웠다고 해서 92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8개 레벨을 할 수 있지만 그 8개 레벨이 다 75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밑에 2개 레벨을 받지만 2개 레벨이 다 92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2개밖에 안 했지만 얘는 92점을 받았네. 완전하게 마스터를 했네. 하고 완성도를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늦게 배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 일찍 배우지 미국, 캐나다는 늦게 시작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지는 질문으로 각 레벨의 점수를 높게 받는 게 중요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리트는 있어요. 레벨의 점수를 높게 받았을 때 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금메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만약에 높은 점수를 못 받겠다. 그런데 학점 인정만 받겠다. 그럼 아까 말씀했듯이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패스만 하면 1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 그럼 나는 그냥 78점만 받아도 오케이. 그냥 1학점 받고 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추구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나는 우리 아이의 GPA를 올리기 위해서 점수를 높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높게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냥 나는 이미 우리 아이 성적은 95점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1학점만 받으면 돼요라고 할 경우에는 패스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을 몇 개. 시험을 패스하면은 그 자격은 몇 년까지 유효한가요? 그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실기를 먼저 보면은 이론 시험은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이론 시험은 언제든지 봐도 되나요? 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이론 시험이 레벨 9나 10, 하모니나 히스토리 빼고는 다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이제 컴퓨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RCM 레벨 1은 어느 정도 준비 후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이제 피아노를 시작했으면은 이게 학생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이제 시작을 했으면은 레벨 1까지 가는데 사실 1년이면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그 대신 이거는 1년입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해서 오느냐 매 주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빨리 보는 제 학생은 1년 안에도 보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RCM 8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 입시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음악 치료사 전공이라면 100% 도움이 될 겁니다. 음악 관련의 진로를 가는 아이들은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전공을 갔을 경우에는 음악 치료사 대학을 만약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음악 치료사과지만 음악 역사라든지 음악 이론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RCM 레벨 띠오리 하이 그레이드 받은 아이들은 1년차 띠오리에서 많이 패스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띠오리 높은 레벨까지 본 아이들은 대학교에서도 수업을 안 듣고 크레딧을 받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음악 치료사 학교를 제가 이제 한국에 계신 선생님이 문의를 주셔서 본 결과로는 RCM 8이 필수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질문은 RCM 레벨 7 프랙티컬 시험은 레파토리 실기 시험만 보는 건가요? 레파토리가 이제 실기와 이론이 있는데 실기 안에 레파토리, 에튜드, 테크닉, 시창 처음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요 네 개를 실기라고 하고 프랙티컬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레벨에 따라서 다르지만 피아노 곡을 치고요. 시창 처음을 이제 시험관이 쳐주는 거 귀로 듣고 악보를 바로 눈앞에서 치고 하는 이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기에 레파토리, 에튜드, 테크닉, 시창 처음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RCM 레벨
레벨별 시험을 다 봐야 하나요? 레벨 7부터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레벨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체린이 50까지 치고 왔다. 그러면은 레벨 7 혹은 레벨 8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 교육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에서 선생님을 찾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 계신 RCM 이제 Certified Teacher들 그리고 RCM 오랫동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운영자 선생님, 우리 운영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 카페에다가 또 RCM 이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카페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별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런 선생님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 선생님을 만약에 찾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직도 이제 체르니 한국에 있는 교재들로 레슨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럴 때는 RCM 교재로 아니면 RCM으로 연결이 되도록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한번 멘션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한국 교재로 아직 레슨을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계속 체르니 30, 40 한국에서 공수한 교재들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테크닉이나 시창 처음을 다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알고 선생님을 찾으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하나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까 높은 점수를 받으면 연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BC에도 그런 기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캐나다 전 지역입니다. 토론토로 가야 되는 거죠. 토론토로. 네. 그리고 네, 여기 레벨 1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학생 실력에 따라서 스킵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 3, 1, 그러니까 레벨 5 이전에는 매 레벨을 보진 않지만 레벨 5 정도가 들어가면 사실 매 레벨마다 그 레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5부터는 가능하면은 모든 레벨을 다 보도록 합니다. RCM 시험 신청 시 꼭 RCM 선생님 정보를 넣어야 하나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넣는 게 좋습니다. 약간 추천해드려요. 예, 그래야 나중에 기록 같은 거 확인할 때도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게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레벨 8을 패스해도 레벨 7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7을 그러면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해당 사항에 7이라고 써있는 학점은 7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레벨 6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6을 봐야 되고 7 네.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7을 봐야 되고 8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8을 봐야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레벨 8 이론을 봤어요. 그러면 레벨 5, 6, 7 이 이론을 또 따로 하나씩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C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10의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레벨 6 theory, 레벨 6 practical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레벨 7 theory랑 6 practical 봤다. 그럼 내가 그레이드 10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건 거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레이드 11 거는 레벨 7 theory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레벨 7 practical을 하나 더 보면 그레이드 11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고 practical 6를 보면은 그레이드 1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명시되어 있는 레벨을 받아야만 그 학년에 해당되는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주별로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잠깐 네, 크레딧 네. 부분을 이 크레딧 부분이 제일 헷갈리고 어려운 것 네,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바뀌어요. 그 교육청에서 또 어떤 해에는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항상 만약에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 교육청에 문의하시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시험을 봤던 어머님들하고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 12학년 마지막 질문은 12학년 크레딧을 충족하려면 여기 거기요. 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8 2개가 있어야 돼요. 시창 청음은 언제부터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막 피아노를 시작한 아이도 같이 연습하는 게 처음부터요. 좋죠. 처음 레슨부터. 네. 그러니까 시창 청음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피아노로 어머님이 한번 도레 시디 한번 쳐주고 이게 음이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이거를 아이가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좋아요. 주의력 집중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쉽죠. 도레 올라가는 거 왜 그거 못 들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못 듣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에서 엄마가 놀이처럼 도레미 이거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이게 시창청음 연습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고등학교 크레딧 인정 부분에서 주별로 다르다는 것이 주별 졸업 학점이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 입학 시 인정 학점이라 가려는 주의 대학 인정 크레딧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둘 다예요. 둘 다 주별로 조금씩 다르고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2점을 받았으면 92점을 내 평균 점수에 100% 더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7대 3으로 더해주는 학교도 있고요. 이게 뭐 공립학교냐 사립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 문의를 하세요. 내가 RCM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점수를 내 평균 점수에 추가하려고 할 경우에 몇 %까지 이게 포함이 되느냐 이거를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별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우리 조한나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다 하다 보면 1시간이 그것만 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의 크레딧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여기 메일로 글을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RCM 그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면은 클릭이 안 돼서 복사하기가 안 돼서 받아 적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 공유 중이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rcmusic.ca. 저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네. 궁금해서 그런데 캐나다는 RCM 이 기간만이 인정해주는 음악 기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험 기관도 있나요?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저희 RCM만큼 오래된 건 아닌데 이제 최근에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컨서버토리라고 해서 저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주는 데가 있고 안 인정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RCM은 캐나다 전 지역이 전부 다 인정을 해줘요. 저희 RCM 같은 경우에는 저희 non-for-profit이거든요. 그래서 그 캐나다 government에서 서포트해주는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나다 전 지역에서 RCM을 다 고등학교 학점을 인정을 해준다. 단 세부적인 내용은 주별로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스트링 빌더 4권 시작했는데 RCM 레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담당 선생님께. 왜냐면 이제 교재마다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교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우리 바이올린도 따로 한번 세미나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 선생님을 또 특별히 초대를 해가지고. 아까 엠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레파토리가 만약에 4권일지라도 시창청음이라든지 다른 분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문의해서 RCM 몇 급을 내가 준비하기 원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어떤 분야를 좀 더 향상을 해야 되는지, 또 뭐 이론을 좀 더 해야 된다면 RCM 이론책을 더 사서 추가로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레슨을 받고 오신 학부모님이라면은 아마 시창청음 테크닉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한테 한국에서 이런 걸 안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상담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기시험이 4파트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PPT를 앞으로 돌려서 네.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보니 여기 지나갔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이론 빼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이론 빼고 레파토리, 에튜드, 테크닉 4스타 요렇게 4개가 실기고요. 레파토리 그리고 에튜드 요 2개가 이제 피아노 곡, 테크닉이 이제 스케일 같이 스케일 코드 그리고 4스타가 시창청 요 4개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 레파토리, 에튜드에 있는 피아노 곡들을 치고요. 이제 시험관이 테크닉을 잠시 보면은 테크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D 메이저 쳐봐. 그럼 D 메이저를 쳐야 되고요. 뭐 B 멜로딕 마이너 쳐봐. 그럼 이렇게 쳐야 되는 게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창청음 부분도 이제 시험관이 쳐주는 걸 듣고 따라치고
악보를 보고 바로 치는 이런 게 다 실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파트가 모두 다 실기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레파토리 에튜드 그리고 시창청음, 4스타가 시창청음이고요. 그리고 테크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몇 분 한 시간이 지나서 네 10분 1분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전에 플루 실기를 보고 패스한 경험이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네. 저기 RCM Candidate Service라고 있거든요. 뭐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와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이제 확인 절차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시험을 보셨다면은 저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실기를 패스를 했는데 이론 시험만 보면은 레벨을 패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 파일은 맘스톡으로 올라가죠. 그 다시 보기. 네, 맘스토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 또 파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토 멀리에서 강의해주신 조앤나 킴 선생님 그리고 캘거리에서 강의해주신 앨리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내용은 맘스톡 유튜브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정말 다들 애기 엄마들이라서 다 우린 알잖아요. 그럼요. 저희 다 마음 쓰잖아요. 그럼 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같이 이제 RCM 카페도 이렇게 올려도 괜찮으면은 탑 카페라서 올려도 괜찮으면은 네 괜찮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혹시 RCM 하시는 선생님들 서티파이드 티처를 찾거나 하실 때도 좋고 또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RCM 웹사이트에서 RCM 서티파이드 티처를 찾는 방법도 같이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 어머님들 그리고 한국 이제 자녀분들을 두신 우리 어머님들께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맘스톡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